안녕하세요. 영어 클리닉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윌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샤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할 건데, 오늘 영상 주제는 그겁니다. 문장은 화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어째서 그런지를 오늘 윌샤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윌과 샤를 비교를 하면은요, 보통 뭐 의지를 나타낸다고 하죠. 그런데 본래 그 위라고 샬의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will은 보통의 그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거나 뭐 이런 뜻을 나타내는데, shall인 경우는 어떤 정해진 사실인 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법으로 어떤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shall을 쓰는데, 우리나라 그 헌법 1조를 보면요,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입니다. 이때 샤를 쓰는 의미는요, 이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된다 라거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째서 그러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에 모였겠죠. 국회에 모여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고는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싸움을 하고 해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하기로 다 합의를 한 거예요. 이 합의한 사항을 법으로 나타내니까는 이때는 정해진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 정해진 사실을 나타내는 게 샬이거든요. 요거를 다른 표현을 예를 들어 볼게요. I will be 20 next year. 아니면은 뭐 tomorrow 라고 하면은요, 나는 내년이면은 20살이 된다. 아니면 뭐 내일이면 나는 20살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째서 샤를 써야 되느냐? I will be 20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20살이 되는 것은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그 천문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정했죠. 그리고 1년을 살면은 1살을 더 먹게 되고, 2년을 살면 이제 2살을 더 먹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년이면 아니면 내일이면 20살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19살 364일을 살았거나 지금까지 19년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년이 되면은 내가 20살이 되는 것은 내가 20살이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20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제도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이미 사람들이, 우리 그 조상들부터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서 다 합의를 한 사항들이죠. 이 사항들에 의해서 우리는 나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그 큰 범위에서 보면 제도의 틀이죠. 정해진 제도의 틀 속에서 우리는 나이도 먹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I will be 20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물론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I will be 20라고 하면은 나는 20살을 할 거야. 뭐 내년이면 난 20살을 할 거야. 아니면은 내일부터 나는 20살 할 거야. 그러면 I will be 20 next day. 뭐 after day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tomorrow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will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때요,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게, I will be 20라고 하면은 20살만 될 수 있느냐? 아니, 나이를 내가 정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다면은 왜 20살만 되느냐 이거죠. 이거는 하나의 그냥 예문이죠. 이 예문이 아니면은 I will be 30가 될 수도 있죠. 나는 30살을 할 거야. 아니면 뭐 40살을 할 거야. 이런 문장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는 20살을 하겠다라고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결정을 나타낸다고 할까요? 자신의 선택이죠, 이거는. 자신의 선택을 나타내는 거. 이게 will이라는 것의 그 본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will은 무엇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shall은 무엇을 해야 한다. 피동의 의미로서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will하고 shall의 그 근본적인 차이인데요. 그런데 어째서 will, shall을 의지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게 우리 그 영어를 참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데 이게 그럴듯하게 먹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이때 문장에서 shall kill을 썼습니다. My soldiers shall kill the boy before your eyes라고 하는데 이때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이때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이라는 그 지위의 사회적 구조에서의 그 왕의 그 권한이랄까요? 이런 거로 볼 때는 왕이라고 하면은 왕은 그 당시 왕이라는 존재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왕이 일단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하나의 화살로 그 사과를 마치라는 문제를 냈고 거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내 병사들이 너의 아이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샤를 쓴 거는 솔저들의 의지가 아니죠. 그렇다고 이게 왕의 의지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왕이 I will make the boy be killed 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그 샤를 쓴 의미는요. 왕이 하는 말은 이때는 법보다도 더 무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부하죠. 이 군인들은 왕의 그 부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하는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때는 왕이 내가 저 아이 죽일 거야 라고 정했기 때문에 병사들은 그걸 해야만 되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요. 왕이기 때문에 샤를 사용을 한 거예요. 이걸 문법적으로는 뭐 권위의 샬이다라고 그 설명을 하는데 이건 권위의 샬이 아니고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샤를 썼을 때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문장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제3자적 입장에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 아이를 죽여야 한다. 그러면은 더 솔저스 will kill the boy가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정한 사실, 예를 들면은 뭐 앞에서 설명한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거고요. 그렇게 정해진 것에 내가 따라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은 왕이 시켰으니까는 이걸 해야 돼요. 그럼 더 솔저스 will kill the boy가 될까요? 이때는 더 soldiers should kill the boy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해진 걸 나타내는 거는 shall이고요. 그 의무를 나타내는 거는 should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조동사 shall의 shall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징인데 조동사는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조동사마다 각각의 그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영어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은 문장이라는 거를요.
우리가 주어로 해석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문장이라는 거는 화자에 의해서 화자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will과 shall의 뜻이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를 더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해볼게요. 나는 학교를 가지 않겠어. 그러면은 이때 I shall not go to school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런 문장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문장이 틀린 게 아니라요, 이건 해석이 잘못된 거죠. I shall not go to school. 이거는 조동사의 부정인데, 조동사의 부정을 이해하는 것도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조동사의 부정을 이해하는 게요, 좀 논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죠. 그러면은 shall의 부정은 어떻게 되느냐? shall의 본래의 뜻은 뭐뭇이 된다, 해야 된다, 어떤 의무라거나 당위적인 거를 말한다 그랬죠. 그런데 I shall not go to school이라고 하면은요, 나는 학교를 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학교를 가서는 안 된다가 됩니다. 이거를 의역을 하면은 보통 나는 학교를 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본래의 뜻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해야만 하는 일인데, 내가 당위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인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일종의 금지의 뜻을 갖게 됩니다. 이게 조동사 shall의 부정이 갖는 의미거든요. 그럼 나는 학교를 가지 않겠다, 이때는 will을 쓰죠. I will not go to school.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땡땡이라 그러죠. 땡땡이. 뭐 학교 가기 싫으면 뭐 땡땡이 친다고 하는데, 뭐 전문 용어로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shall이라는 거는 의지를 나타내느냐? 의지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단지 그게 어떤 그 현상적으로 일치를 하는 게, 어디서 일치를 하느냐?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 그때는 일치를 하긴 합니다. You shall pass the test 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단순미래, 의지미래라고 뭐 어떤 설명을 덧붙여서 해보면은요, You shall pass the test라고 할 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테스트를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말이다 하면은, 이때는 You will pass the test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너를 합격시키든 떨어뜨리든 간에 그건 내 권한에 속하는 일인데, 너는 합격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shall이 will하고 호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단 하나의 케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그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야, 나하고 친구인데 이제 친구가 많이 걱정을 하죠. 그러면은 이때는 You shall pass the test라고 하면은요, 내가 그 시험에 대해서, 그 테스트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때는 내가 막연한 그 추측을 하는 거죠. 너는 그 시험을, 그 테스트를 합격하게 된다, 통과하게 된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너가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공부하고 그만큼 노력을 했어. 아니면은 네가 받은 그 점수를 보니까는 그 정도면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때는 shall을 쓰죠. 이때는 단순 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건 의지 미래가 되고 어떤 건 단순 미래가 되는 거죠. 이게 will과 shall을 우리가 그 이해하는데 참 어렵게 하는 부분인데, will shall이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건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권위의 shall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만이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이게 문장을 화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유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더 들게요. 주어진 문장은요. You can go now가 있고요. You may go now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 경찰이에요, 경찰. 어느 날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서로 좀 나오시오 하니까 이제 갔죠. 쫄아서 이제 갔는데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당신 몇 월 며칠 날 뭐 했어? 뭐 저녁은 몇 시에 먹었어? 화장실은 몇 시에 갔어? 이제 뭐 자세하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대로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하는 말이 You can go now라고 할 수가 있고요. You may go now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can과 may의 차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can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의미죠. may는 무엇을 해도 된다, 무엇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can은 능력을 나타내죠. 뭐뭐 할 능력이 있다, 능력이 된다. can과 may는 보통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may는 해도 된다, 어떤 허락의 의미를 갖거든요. 근데 can과 may를 지금 같은 문장에서는요, you can go now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당신이 그동안 그 어떤 혐의를 받아왔는데 당신은 거기에서 이제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당신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can의 의미가 되고요. You may go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에요. 이게 다른 의미로 보면 이제 허락의 의미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죠. 어느 부분에선 일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you may go라고 하면은요, 당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가. 그 말은 뭐예요? 다음에 또 부를 수도 있거든? 이 말이 되죠. 그러니까 좀 쎄한 표현이 되는 거죠. 문장이라는 거는 화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 언어의 의미는 변한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죠. 언어라는 게 이게 단순히 그 영어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현상은 우리말도 똑같아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변하는 거죠. 이거는 그 언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요번에 그 질문을 주셨는데 토종 사람이 외국 나가지 않고도 그만큼 영어를 잘할 수 있겠느냐, 외국인들만큼. 물론이죠. 제가 이 동영상을 시작을 한 것도 제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전제가 뭐냐면은 영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첫째 전제죠. 그리고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끼리는 영어로도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 그 마지막에 예를 든 can과 may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외국에서 살았다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뉘앙스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영어 잘한다고 뽐내는 게 그 뉘앙스를 설명을 하는 정도에서 자기는 영어 잘한다라고 뽐내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 뉘앙스라는 거는 그냥 어떤 단어의 나열에 의한 그 뉘앙스가 아니고요, 화자, 말을 하는 사람과 그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 좀 한다는 사람들이 설명을 해도 그거는 그 설명에 국한이 되고 말죠.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문장을 해석하는 그 관점 자체를 화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의미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하면은요, 굳이 외국에 나갈 필요 있나요? 학원에 뭐 매달 몇십만 원씩 그 학원비 주면서 돈을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돈 낭비죠.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 그 영어 교육 시스템으로 봐서는 이거는 돈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가족끼리 고기 사 먹는 게 낫죠. 요즘은 초등학생 아니 뭐 유치원생부터 영어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맨 그 겉도는 이론들, 잘못 들어온 이론들만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니까는 영어가 될 리가 없죠. 영어가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아니고 같은 인간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그 반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관점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